김민수의 가치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못 뵀더니 또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지. 예, 뭐 저 대신에 큰 분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앵커님도 거의 집중하시고, 그래서 없어도 되게. 아니죠. 예, 정말 예. 월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좀 동공지진 나오는 게 좀 느껴졌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시장 11월 말부터 혹은 12월 초부터 하락 상승 이어가다가 오늘 코스피는 지금 소폭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의 상승을 이어나갑니다. 이번 주 어떤 주제로 시장을 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한 주 시장은 잔을 넘어갈까? 네, 6주 연속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잘 횡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많은 지표 발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줄넘기도 아니고 잘 넘어가긴 잘 견디느냐? 여부들 네.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 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나오는 게 고용지표 나오고, CPI 물가 수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아닌 달도 있겠지만 FOMC 나오고, 그리고 그 무렵쯤에 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국가별 나오는 어떤 실질적인 체력과 관련된 쪽들, 네. 뭐 소매 쪽이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예. 이런 쪽에서 어떻게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번 주 괜찮게 잘 넘어갈 수 있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통해서 그럼 이번 주 일정을 좀 잠깐 보면 제가 아까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와우, 예.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렇게 매주 자료를 주십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거 잘 넘기고 FOMC 잘 넘기면 네. 나머지는 뭐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대표님 맞나요? 네. 포인트는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저게 아니라 예측을 좀 해주셔야죠. 네. 그냥 포인트 왜 저를 전문가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진행자입니다. 모 증권사에서요. 예, 모 증권사에서 맨날 다 지켜보래요. 예, 지켜보고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뭐 나오게 되면 해석은 이래서 이렇다 이것만 나오고 있는데 네, 다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겠죠. 시장 반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왔던 지금 보통 보면은 일주일간 나오는 이제 일정과 관련된 쪽 봤을 때 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통 많이 한 대여섯 줄 쪽으로 거의 끝나죠. 이번에는 14줄, 15줄 이 정도까지 많습니다. 뭐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이 이것저것 다 챙겨보고 눈치 보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은 좀 변동은 커지겠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겠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CPI 뭐 이제 2자 갑니까? 3%대에서 2%대 갈 거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환호하겠죠. 네. 근데 환호는 하겠지만 그 다음날이 이제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연준이 착해졌어요. 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번 12월은 또 점도표가 찍힙니다. 점도표가 찍히면서 네. 지난번과 생각했던 부분들과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죠. 이제 만약에 3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 당장 점도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만약에 또 3월, 5월 정도까지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점도표 지난번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그런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물가가 단 3%대 초반에서 혹시나 유가 하락분을 통한 이제 휘발유 가격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고점에서 이제 쭉 떨어지려고 하는 주택 가격까지 반영된다. 가능성은 있자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현실화됐다라는 쪽에서 그날은 반응해도 그 다음 날은 FOMC 회의에서 생각보다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잠깐 우리가 또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제 지나고 나가면 이번 주 이제 조금 끝난 다음에 그래도 어차피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연준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내년 가게 되면
금리는 떨어질 거야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찰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기대감, 실망감, 다시 기대감 이런 쪽이요. 네. 예, 이게 뭡니까? 예,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마 내년 같은 경우도 계속 연준과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연준이 크게 액션이 취할 것 같지 않은데 시장은 먼저 갔다 그러면 또 약간 또 위축됐다,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려왔다가 다시 별 변화 없으면 또 올라갔다 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화두는 변동성입니다.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보통 보면은 저희가 그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아 그래서 거기서 막 따라갔다가 이제 따라가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 요만큼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산 거는 쫓아간 가격들은 거의 그 다음엔 대응을 못하게 돼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수익은 크게 안 나는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정신만은 하나도 없고 이런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딱 두 가지는 변동성 관리하셔야 되고요. 주도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도주 쪽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추세에서 큰 변화 없이 가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을 끌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흐름에 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맞아가는 과정들이 내년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당장 이번 주도 모르겠는데 내년 얘기를 합니까?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앵커님. 네. 아니, 네. 그러시고서는 그래도 또 내년에 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딱 틀을 잡아주셨어요. 변동성 주도주. 네. 네, 변동성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CPI 발표가 2%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연준에서는 아까 한 증권사에서는 점도표가 하향되는지 네. 혹은 그 자산 축소를 언제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줄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시장이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방향을 금세 잡아줄 만큼 연준이 힌트를 크게 주지는 않을 거고 시장을 네. 좀 더 조련할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중간중간인 이제 뭐 어떤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또 이제 연설 같은 경우가 좀 중간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던지는 정도. 그걸 가지고 나올 것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QT 관련된 쪽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할 만큼 친절한 연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금리도 한 5%대 갔다가 지금 한 4%대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럼 알아서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떨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5%대 자리에서는 연준이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높은 금리 때문에 시장에 어떤 충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건 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알아서 4%대 초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약간 타이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급하게 밀리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반응은 금리가 4%대 밑으로 갑자기 훅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연준을 보는 게 아니라 경기를 보는 겁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지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건 시장에서 좋은 게 아니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고용지표 잘 나왔는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연준이 안 좋아할 지표네. 그래서 시장이 훅 밀렸을 겁니다. 밀리지 않는 게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어차피 내년에 가게 되면 경기는 이제 쿨다운이 들어오는데 그 쿨다운 들어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견딜만한 정도. 보통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이죠. 이 정도로 가닥을 잡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지표가 시장이 잘 견디네 라는 쪽의 지표가 나와서 구스로 가는 현상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굿 is bad가 아니라 bad is good이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걸로 해석하려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뉘앙스가 나왔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또 나오는 것 중에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개인적으로는 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네. 흔들리면은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또 소비 시즌인데 의외로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시장에서 굿으로 해석하는 관점 쪽에서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bad is bad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비의 왕국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볼 것이고 또 연준은 또 시장은 경기의 이런 침체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는지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음 달에 이제 테슬라나 또 미국 쪽에 뭐 포드, 일본 닛산 이런 전기차들이 다음 달부터 새해부터 그 미국에서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뭐 전기차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내년을 바라보는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해주시죠. 올해 진짜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이 굳건하게 딱 섰고 배터리는 한번 하반기에 또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반기 반도체, 하반기 2차 전지였었죠. 상반기 2차 전지, 하반기 반도체였죠. 네. 내년엔 그러면은 똑같을까요? 상반기 2차 전지, 하반기 반도체? 어떨까요? 그렇게 홀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 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축은 살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다른 쪽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마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2차 전지 하게 되면 에코프로 이렇게 네. 보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세분화된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는 리튬 가격을 통해서 나왔던 이제 변화들은 그러니까 광물 가격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일단 바닥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한계 가격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내가 손해가 커진다. 그럼 누가 생산합니까? 그냥 가동률 줄이고 안 하죠. 그냥 지금까지 재고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냥 그거 팔고 기다려 빼내면 빼낼수록 우리가 손해보는데 왜 해?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동률이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가동률은 이제 기다리겠죠. 재고가 다 소진되고, 또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공해서 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거 지금 이럴 때 쌀 때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쪽으로 재고는 이전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다시 늘리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오는 거 보고 광산업체들도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선순환이 나올 텐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정도 임계점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먼저 광산 관련된 쪽에서 생산한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먼저 반등하겠죠. 잠깐 예전에는 그 싣고 가는 트럭들이 뭐 하루에는 막 10개 차량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두세 개밖에 안 가. 근데 다시 10개 차량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겠죠.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체크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플레이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LFP와 NCM 계열 쪽에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구도를 생각하는데 LFP는 거의 이제 그냥 솔직히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범용 기술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특별한 경제적 혜자가 없는 쪽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은 NCM 계열 쪽에서 더 얼만큼 더 효율화돼서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점진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전기차가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면은 자동차는 가격이 인하가 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을 때 뭐 배터리 가격들도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 배터리 가격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변화, 무슨 뭐 리스 얘기도 나오죠? 자동차 배터리만 리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효율을 높이는 쪽에 대한 이 변화가 가장 많이 나올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중에 아마 양극재 가지고는 뭐라고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이 장을 지킬 수 있는 쪽은 음극재 쪽입니다. 내년은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엔 양극재보다 음극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탑픽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안 알려주지. 네. 그냥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그냥 딱 하나만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종목에 대한 변화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변화가 되게 되면은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또 어떤 수요가 확 몰릴 수 있는데 그에 걸맞게 증설까지 해놨다. 그러면 이런 변화들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번에 FEOC 관련된 쪽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산 쪽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네. 특히 그러니까 중국의 지분이 한 25% 이상 들어가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거 중국산이다. 규제를 하겠다는 쪽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시급한 쪽이 분리막 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게 되면은 SKI 아이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올라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게 이제 노트북이 네 그러네요. 예.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죠. 저점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분리막 쪽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쪽의 68%가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이거 북미로 들어왔었을 때 중국산에 대한 증명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나머지가 들어와야 될 텐데 거기서 가공을 해서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SK하이테크놀로지나 뭐 WCP가 충분히 그럴 만큼 증설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아직. LG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중국 쪽에 지금 포션을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거 손절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분리막의 국산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초에 가게 되면 당연히 분리막 관련된 쪽에서 북미 증설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증설은 앞으로 더 우리 지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마켓 쉐어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증설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분리막 쪽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는 하반기 추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과열에 대한 우려 안 사신 분들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네, 뭐 조정받은 종목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랬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지금 반도체를 보면서 가장 조금 눈길이 가는 게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왜 이렇게 못 올라오지? 이 얘기들. 예전에 알고 있던 저희가 삼성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73,000원대만 오게 되면 그냥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만 오게 되면 뭐가 딱 붙어서 터치했으니까 내려가. 그리고 손바닥 하이파이브 잘 가.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올랐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지금 뭔가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 결과 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9월 달부터 나왔는데요. 네. 계속 뭐 단독 보도로 뭐 어디서 들어갔다 치다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확인이 돼야 뭐 어떤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도 지금 같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겠다. 턴키로 그냥 쫙 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해줄까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TSMC 말고 다른 벤더를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자꾸 삼성전자가 그만 러브콜을 보였는데 그만큼을 못 효과를 발휘하고 하고 있다.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니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가 견제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예전부터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손잡고 벌써 HBM3 너네가 원조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게 SK하이닉스를 손잡았다는 게 더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일단 지켜보시되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러면 또 하나 사이클과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증권사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냥 내년에 그냥 반도체 네, 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반도체 사세요. 열 몇 개 증권사가 다 내년에 탑픽이 반도체입니다. 그럴 때 고민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이클상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데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예.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아, 돌아가는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 이제 재고 이제 쭉 떨어지고 이제 돌아가고 하는데 재고는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쭉 빨라지면서 빠른 이제 감산 들어갔던 게 다시 정상화로 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확 살아나지 못해서 좀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더블 딥 가능성이나 약간 좀 변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둘 다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KPX 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지금 돈이 그렇게 현금 투자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야 배당 좀 세게 해.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특정 관심 있는 섹터들은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D램, 낸드 뭐 그러면서 알고 있던 모든 공정에 대해서 다 돈을 쏟아부어서 KPX 투자를 확 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요. 선별적으로 강하게 들어갈 때 중심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관심 있는 뭐 지금 HBM, 어드밴스 패키징, EUV 뭐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나머지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가격 올린다 그러면서 기대감 확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보다는 랜드업화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재고가 양사 합쳐서 재고가 한 5달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은 한 2달이에요. 2달이 재고가 정적한 수준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 많이 남아있게 되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올렸을 때 수요가 안 받춘다 그러면 제대로 또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고 지금 이 두 회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HBM 싸움입니다. 네. 거기가 성장이 더 클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또 서버용도 그냥 서버용 일반 서버용이 아니라 AI를 위한 AI 서버 쪽에 대한 투자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거기 들어갈 만한 게 또 뭡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 네. 쪽에 들어가는 쪽은 네. DDR5 쪽이겠죠. 예. 예, 그 서버용 DRAM 쪽이 그쪽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만약에 온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모바일 쪽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PC도 태블릿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LPDD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우 파워 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신경 쓸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랜드나 다른 쪽들은 일단은 좀 알아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이런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종목도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그 섹터 안에서 좀 색깔이 변할 가능성 보셨고요. K-분리막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수요 증가 가능성 보셨고 반도체는 그래도 기존에 봤었던 그런 답안지들 가운데서 관심 가질 만한 쪽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이들이 주도주라고 보신 거고요. 네. 네. 관심 가질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전자결제 콘텐츠를 오늘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네. 방산입니다. 방산이요. 네. 예.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칠 시간이긴 아, 한데. 예. 네. 그래도 네. 이렇게만 주시면 섭섭하니까 STO 전자결제 콘텐츠 방산 네. 중에서 투자 포인트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STO는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전자결제와 연결되고 네. 그 핵심에는 또 컨텐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컨텐츠 오래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DNC 미디어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요. 네. 그 뒤에 나오는 또 이제 뭐 이정재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러면서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도 오늘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보다 핵심적인 거는 많이 쉬다 보니까 이쪽도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좀 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위축됐던 게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금리가 이제 거의 정점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 보고 성과만 조금만 나오면 됩니다. 주말에 마이스트라 보셨습니까? 앵커님?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예고만 봤습니다. 아 우리 앵커님답게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하시는 이거 어우 예. 그러니까 재밌게 보셨네요. 카리스마가 탁 보여주는 어. 이런 드라마여서 시청률이 5% 예, 들어오더라고요. 네. 4점 몇 프로를 끝났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나오다. 그러니까 바로 레몬레인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저점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가 던져주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폭삭 사과수다. 페덴터에서 나오죠. 네. 이런 것도 내년에 초에 나오게 되면 또 뭔가를 던져줄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확인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방사는 한국이 잘합니다. 거기다 로봇까지 붙은 LIG 넥스원 이런 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이어질 테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